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오전입니다. 늘 보던 얼굴들이구만. 이제는 뭐랄까? 착석하시는 속도가 좀 더 빨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매일같이 켜는 것의 힘이겠죠. 아무리 익숙한 얼굴들이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오시는 것들 보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뭐 별다른 사연 같은 건 없고요. 내 얘기 좀 하려고요. 뭔가 바로 얘기를 시작해도 되는데 이 부금을 좀 더 듣고 싶어. 이제 잔잔한 감성으로 시작을 할 때 마음에 되게 위로를 준다고 해야 될까? 그래요. 근데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원래는 제가 지난번에 삶의 늪에서라는 방제로 했었다가 정치 얘기만 하고 돌아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슬럼프라든가 아니면은 이 삶의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어렴풋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어쩌다가 이제 채팅창 잡고서 흐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김영삼이 어쩌고 3당 합작이 어쩌고 뭐 그런 소리 하고 끝났었죠. 그리고 사실 오늘도 뇌 빼고 방송한다고 하면은 정치 얘기를 하기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무시무시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 자고 일어나면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 지난번에 12월 3일 때도 그렇고 1월 19일에도 아주 자고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나무위키 인기 검색어 알려주는 채널이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쓱쓱 보는데 내 눈을 의심하게 되는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근데 아무래도 이 잡다람이라는 채널 자체가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편집본이 나가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채널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가 막 엄청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유아람 채널처럼 당일당일에 편집해서 올라가는 거라고 하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을 수는 있겠지. 요즘 이슈 유튜버들은 소스가 너무 많음. 그러게요. 나라는 계속 시끄럽네요. 그리고 뭐랄까 정치 관련해가지고 요즘 이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도 있고, 결국에 이제 정치에 관해서는 제가 좀 시니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평소에 얘기하는 것들을 보니까 냉정해지되 시니컬해지지는 말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근데 정치 얘기하다 보면 내가 시니컬해지는 게 느껴져. 사실 시니컬하다는 거는 굉장한 독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애초에 이 채널을 할 때 물론 이제 그런 정치 얘기라든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이어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네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저는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연애 관련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들은 되게 따뜻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가족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자친구에게 잘해주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고, 연애 관계에서가 고민인 사람도 있었고, 또는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훈훈하더라고. 오랫동안 짝사랑해 왔던 친구에게 고백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사연으로 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딱 이렇게 제가 사연 읽으면서 저도 그랬지만 채팅창 전반적인 반응이 어땠어요? 흐뭇하게 보면서 있었잖아.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 참 소중하다고 느껴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이거든. 예전에 그 철학 모임 나갔을 때 완전 이과 이제 막 컴퓨터 공학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이 모임에 나왔던 사람들한테 어떤 물음을 던졌던 적이 있어요. 인간이랑 AI가 다른 게 뭐냐? 뭐 철학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인문학적인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일반인들끼리 떠드는 그런 모임인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이어서 물어봤던 게 그거였어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철저히 이과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의 말은 자유의지도 없고 인간과 AI의 차이도 없다. AI가 더 고도화되면은 결국에 인간이랑 똑같다. 그래서 감정이나 그런 것들도 AI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현재의 과학기술로 완벽히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뿐이지 다 호르몬 작용일 뿐이고 그런 것들도 다 근거가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 근데 솔직히 나는 뭐 맞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진짜로 우리가 엄청나게 고도화된 인간형 안드로이드를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 근데 적어도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나는 마음이란 것이 있다면은, 감정이란 것이 있다고 하면은 기계 같은 것들과 많이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뭐 고기 먹지요. 인간이 일단 항상 최우선인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외의 것까지 엄청나게 이제 까다롭고 철학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좀 종종 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 재밌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뭘 얘기하려고 그렇게 밑밥을 오래 까느냐? 사실 별거는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방송상으로 좀
찡찡댔던 적들이 많습니다. 요즘 좀 의욕이 잘 안 생긴다든가 정신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신체적으로 좀 상태가 안 좋다든가 그냥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아 힘들다 찡찡 알아줘로 끝나는 것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분석적인 이야기로 하는 것들이 더 매력적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사실 제일 큰 고민이라고 하면은 일상을 유지하기가 좀 버거운 데가 좀 있어요. 와이프랑 얘기하다가 중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 사실 나는 지금 이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다.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직장인들보다 근무 시간도 짧고 출퇴근에 들어가는 시간도 따로 없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도 일에 치여가지고 시간이 부족한 순간들이 되게 많은데 하물며 진짜 9 to 6를 하고 야근도 하고 출퇴근도 막 1시간씩 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저는 일반적인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9 to 6의 형태로 일을 했던 적은 있지만 그것마저도 사실 재택이었고.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생활에 치이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들이 막 그렇게 안 와닿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본다고 하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어쨌든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많이 살아왔었고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빡센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좀 더 체감되는 부분들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새벽 한 4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5시부터 대본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7시에 방송 켜고 8시 반 또는 이제 9시까지 방송을 한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밥 먹고 집안일 좀 하다가 뭐 그때 씻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잡다한 방송 대본 러프하게 좀 써놓고 그리고 이제 방송을 켜고 12시에 방송 끝나고 나서 조금만 쉬었다가 1시에 이제 편집본이 오면은 그거를 최종적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2시까지 업로드를 하는 요런 루틴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업무를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끝나는 시간이 4시 반부터 오후 2시 정도가 되는 거죠. 업무가 오후 2시에 끝나면은 일상이 굉장히 여유로우시겠네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래.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편이기는 한데 2시에 모든 것을 끝내고 나면은 가능하면은 8, 9시쯤에 잘라 그래요. 8시에 잔다고 해도 4시간, 4시간 뭐 한 8시간에서 8시간 반 정도 자는 거잖아. 근데 이제 만약에 데이트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외부 일정이 있다던가 해가지고 늦게 들어오면은 뭐 11시, 12시 어쩌면 1시예요. 그러면은 3시간 자고 일어나야 돼. 이렇다 보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원래는 이제 밤 12시까지 다른 거 하고 일하고 그러다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3, 4시간 자고 자고 일어난 다음에 낮잠 뭐 한두 시간 정도 자고 다시 일어나서 일하고 막 그런 식으로 살았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미치겠더라고. 처음에는 그게 되게 효율적이라 생각했어요. 어쨌든 제일 사람이 자야 되는 11시에서 3시 이때 사이 시간만 좀 자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랬는데 밤잠을 쭉 자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편한 거야. 8시에 자면 리그는 어떻게 보냐고요? 근데 제가 리그를 생방송으로 보지를 않아요. 리그를 생방송으로 보면은 퍼즈나 이런 게 걸리는 순간 그거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돼. 얼마나 경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오후 시간에 그냥 그대로 날려버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빨리 감기 하면서 봅니다.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계속 내가 찾아서 보면서. 절대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전 직장에서 주 80에서 90시간 일했는데 지금 직장에서는 주 50에서 60시간 일하는데도 엄청 힘들어요. 그래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근무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는 하겠지. 잠을 못 자게 되면 사람이 미치는 걸 실시간으로 보게 돼. 맞아.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방송 보면은 말을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데 계속 말을 저는 거야. 자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하려고 일찍 자버를 타게 되고 제가 한 오후 5시 그쯤부터 심적인 압박이 되게 심해요. 아 빨리 자야 되는데 빨리 자야 되는데 지금 안 자면은 좀 큰일 나겠지? 아 빨리 자야 되는데 요거에 이게 계속 째깍째깍째깍 폭탄 심지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인 거야. 아마 이런 거는 직장인 분들도 좀 비슷한 거 겪으실 것 같은데 퇴근하고 나서 좀 더 놀고 싶은데 자야 다음날에 출근을 하니까 내적 갈등하게 되는 거. 더군다나 제가 이게 나름대로 몸을 쓴다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출퇴근으로 인해서 소모되는 에너지는 없지만 말을 하면서 소리를 내고 이걸로 통해서 열방출이 되는 것들이 좀 심하게 있다 보니까 방송 2번 하고 끝나고 나면은 진짜 엄청나게 갑자기 졸려요. 예전엔 그때 잤어. 근데 낮잠을 자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낮잠을 안 자고 밤잠을 제대로 자려고 이제 계속 버티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야. 낮잠을 자면은 오후가 진짜 쾌적하거든요. 근데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낮잠을 안 자고 버티면 오후 내내 피곤해. 그래가지고 뭔가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 경기 길어지면 희대의 고민이 들어요. 경기를 다 보고 잘지 내일 볼지. 그래서 저처럼 이제 직업적으로 다 챙겨보는 사람이 아닌 이상 다시 보기를 보면은 좀 맥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 어지간해서는 이제 다음날에 하는 게 맞지. 짧은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중소 대기업이든 모든 업종 동일 맞아요.
교대 근무 진짜 쉽지가 않아. 교대 근무의 장점이라는 것들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고정적으로 시간이 빠지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오전에 놀 수 있고 어떨 때는 오후에 놀 수 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예전에는 좀 그런 편이기는 했었어요. 비교적 프리랜서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긴 했었으니까. 저녁에 출근하고 아침에 퇴근해서 낮에 자는 사람으로서 낮에 자는 잠이 진짜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낮잠 안 자야만 할 거 제대로 못해서 밤에도 잘 못 자고 악순환 반복. 맞아. 그래서 낮잠을 진짜 의사들이 권장하는 대로 30분만 자고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래 조금 낫기는 한데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아니야. 그래도 정말 너무 힘들 때는 잠깐이라도 자고 일어나기는 해요.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 전원 껐다 켠 것처럼 조금 리프레시 되는 것들이 없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 피로가 없어지지는 않더라고. 당장 좀 버틸 만한 힘이 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가장 큰 고민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낮까지 일하고 났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 어쨌든 간에 일을 하다가 끝난 거니까 저도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놀고 쉬고 조금만 하고 나면은 와이프랑 밥 먹고 잠깐 데이트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내 하루가 끝나. 심지어 집 밖으로 안 나고 그냥 집 데이트를 해도 하루가 끝나버려요. 집 밖에서 논다고 하면은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고. 이러니까 이제 버겁다. 그래서 분명히 저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닐 거야. 맨날 머리로 생각을 하지. 아, 운동도 나가야지. 가사도 써야지. 연습실도 한번 갔다 올까? 춤을 배우고 싶은데 연기도 좀 배우고 싶다. 친구들도 좀 만나고 싶은데 못해. 힘이 딸려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충실하려고 잠을 일찍 자버릇하면은 진짜 그냥 기계처럼 정해진 루틴들만 반복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해진 루틴을 소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힘이 안 드냐? 그것도 아니야. 일단 급급하게나마 패턴들을 소화를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패턴을 소화하는데 급급하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일이 아무리 재밌더라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다들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냐? 아, 그냥 좀 쉬고 싶다. 근데 물론 그나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고 하는 순간은 또 여전히 너무 재밌거든요. 나는 방송하는 게 너무 재밌어. 내가 아무리 텐션이 떨어지고 우울해도 방송 켜면은 어떻게든 되더라. 방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일단 기본적으로 텐션이 되게 올라가요. 방송을 하기 때문에 텐션이 올라가는 건지 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텐션이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학습화 됐다 보니까 방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너는 텐션을 올려야 돼 라는 게 입력이 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뭔가 그게 있어. 일할 때의 텐션이랑 물론 이제 일도 재미없으면 더 힘들기는 하겠지. 그런데 일이 재밌어가지고 텐션이 올리고 나면은 그거대로 후유증이 좀 있어요. 왜냐면 평소에 나는 기본적으로도 텐션이 낮은데 최근에 이렇게 좀 일상을 유지하는 것들이 좀 급급하고 바쁘다 보니까 더 지쳐가지고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방송할 때만큼은 평소처럼 텐션을 출력해서 하다 보니까 방송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덮고 딱 이렇게 앉는 순간에 오는 감동이 엄청 심한 거야. 그래서 더 지치는 느낌? 평소에 그냥 진짜 기분 좋고 해서 그거를 이어가지고 방송을 했을 때랑 내가 너무 힘든데 방송을 어떻게든 켜가지고 할 때랑 방송 후에 오는 후유증 차이가 진짜 엄청나게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번아웃 올까봐 걱정된다 막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좀 쉬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유재석을 음해하는 자들이 집안에 소홀할 거라고 하죠. 방송에 다 쏟아부으니. 근데 유재석이라든가 아니면은 백종원이라든가 이런 초인적인 체력과 체력 안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 그 사람들도 이제 고충이 있고 하겠지만은 그거의 밸런스를 이미 너무나도 잘 잡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제가 야간 끝나고 유아람 방송 5분 보고 바로 잠드는 거랑 비슷하네요. 라이브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감사하죠. 아무튼 근데 여기서부터 드는 고민이 뭐냐면은 고민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빡세게 달리는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힘드니까 쉬어야 되나요? 아, 나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 물론 저는 인생의 모든 낙을 일에서 찾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 없으면 못 사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그냥 쉬기만 했을 때 마음이 정녕 그렇게 편한가? 라고 하면은 난 그것도 잘 모르겠어. 이게 여기서부터 좀 이어지는 얘기인데 제가 진짜 지독하게 내 자신에게는 좀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취미가 없어요. 사람이든 아니면은 일이든 뭔가 하나를 좋아하면은 더 좋아할 이유를 찾아내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취미가 항상 직업이 됐어. 너무나도 좋으니까 취미가 일이 되고 그러면 그거를 직업으로서 계속 하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싫지는 않아. 사람들이 취미가 일이 되면 즐길 수 없다 그러는데 나는 애초에 너무 좋아하고 재밌기 때문에 일이 된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서 단련을 해놓고 또는 일을 해놓고 딱 몰아서면은 그때는 이제 그냥 마음 놓고 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제가 이제 최근에 게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됐던 이유도 사실 그거예요. 그냥 그나마 저한테 취미라고 할 수 있는 게 게임 정도였단 말이에요. 게임도 잘하는 건 아니고 이제 즐겨서 하는 그 정도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 시간에 내가 가사를 썼으면. 아, 이 시간에 내가 연기 공부를 했으면. 아, 이 시간에 내가 경기를 하나 더 찾아봤으면. 이러면 안 되거든, 사실? 맞아, 현타 오는 게 커. 일종의 그 돈 씨지, 그 돈이면 씨바라처럼 그 시간이면 씨바라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야. 근데 쉬기는 또 해야 되거든? 제가 그나마 지금 상태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놓은 편이에요. 어렸을 때는 진짜 쉬는 걸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유, 이 시간이면 다른 걸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드는 건데, 그때는 쉬는 걸 무서워했어. 그러니까 악순환이 뭐냐면은, 일할 때는 힘들어서 쉬고 싶고, 쉴 때는 마음이 불안해서 일하고 싶어. 근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쉴 시간은 이제 나한테 강제로 부여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 뭐 함? 이라고 했을 때 나는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야. 여거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해답을 찾은 게 집안일, 그리고 와이프랑 데이트하는 거. 일하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이제 일하는 것 중에서도 특히나 이런 방송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요. 어쨌든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유의 그 공기 긴장감이 있단 말이야. 그 긴장감을 이제 쪼였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끊임없이 자극을 받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재밌어요. 그런데 집에서 이제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은 뭐 책을 본다거나 얌전하게 시간을 보낸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렇지가 않아.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혼자 있을 때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야. 여기 자체도 나는 현타가 좀 많이 오는 거야. 집안일을 하고 와이프랑 데이트를 하고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필수적으로 보내야 되는 시간들인데 그걸 하면서 재미도 있고 강제로 핸드폰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 제가 원래 집안일을 진짜 그냥 다 밀어놓고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방송이랑 방송 사이에 남는 시간에 집안일을 하는 게 슬슬 루틴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 일단 1차적으로 끊임없이 자극이 들어야 되고 2차적으로 생산성이 있어야 돼. 게임도 끊었다고 했던 게 그거야. 생산성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가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요. 지금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게 이제 좀 흐뭇하네요. 그래서 생방 라이브로 라디오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유연함. 그래요. 그는 끊임없이 조율하는 것들이 일상적인 분들이니까. 그래, 어떻게 보면 디지털 디톡스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얼마 전에 와이프랑 같이 절 가가지고 명상하는 시간 가지고 그랬는데 너무 편안한 거야. 오히려 내 감정에만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평소에도 그냥 혼자서 명상하고 그러면 되지 않나요? 근데 또 그건 좀 다 안 돼. 절 가고 그런 것들도 와이프가 데리고 갔으니까 내가 가게 된 거지. 나 혼자 했으면 아마 안 갔을걸? 왜냐면은 계속 자극적이고 생산적인 걸 해야 되니까. 그래 어쨌거나 이러나 저러나 인터넷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주워 듣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원동력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인터넷을 끊어라? 이건 나한테 솔직히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계속 딜레마가 걸려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뭘 하면서 쉴 것인가? 어떻게 쉴 것인가? 여기서 또 이어지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게임을 끊고 삭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게임을 하면은 사람이 좀 멍청해진다. 분명히 저는 게임도 계속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계속 판단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RPG를 안 좋아해요. RPG 같은 경우에 엄청 길게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도 또 지독해. 한 판을 하면서 기승전결을 따지면서 승리까지 이끌어내가는 그래서 경쟁의 세계를 사랑했고 저도 경쟁을 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그걸 하고 있음에도 맞아 승리라는 본능만 추구하는 좀 바보가 되는 느낌이 있고 어쨌든 간에 티어가 오르고 많이 이기고 할 때는 거기에 더 탄력받아서 하게 되는데 승률 50%에 수렴하게 되면서 정체 구간이 오잖아? 그러면은 진짜 내가 뭔 짓 하고 있나 싶어. 결국에 어떤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씨발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야. 맞아 이제 티어 올라도 사실상 돈 주는 게 아니니까 뭐 남는 것도 없고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주로 하는 게 롤체거든요. 근데 롤체 하면은 한 판에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잖아. 작정하고 한 6판 쭉 달리면은 3시간 4시간이 삭제가 돼 있어. 근데 만약에 이제 승패가 비슷하다 점수가 그대로거나 오히려 떨어졌다 라고 하면은 난 대체 오늘 하루 동안 뭐 했냐? 일 다 하고 나서 나를 위한 시간에 결국에 오르지도 않는 점수 붙잡고 있었던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야. 내가 삭제라고 표현한 게 아닌 게 아니라 진짜로 기억에 남는 게 없어. 아 거기서 빅토르를 쓸걸 이런 생각들이 들 때는 있겠지만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 그렇게 생산적이지는 않지. 맞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스트레스. 그래가지고 동시에 와이프 보면서 제가 좀 자극을 많이 받았어. 와이프가 평소에 노래 듣고 자기가 많이 부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일상적으로 아름다움을 탐닉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예쁘구나. 옆에서 보기에도 되게 존경스럽다.
본받아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게임을 싹 지우고 나서 쉬는 시간마다 이제 음악을 듣기 시작했어요. 나도 음악을 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일 바쁘다 뭐다 해가지고 인풋이 적다 보니까 가사가 잘 안 나오는 거야. 더군다나 나는 이게 방송을 하니까 원래는 이제 가슴속에 있던 응어리를 풀어내려고 음악을 시작했던 거였는데 여러분들이랑 계속 소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에 있던 열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빠져나가요. 그리고 나는 관심도 받고 있지.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욕망이 예전에 비해서 좀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본분에 충실하자 라고 해가지고 음악을 듣게 됩니다. 작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작곡은 레알 재능 맞죠? 뭔 소리야, 작사도 재능이야. 평생 가사 개쓰레기처럼 쓰는 래퍼들 한두 명이 아닌데. 근데 작곡이 아무래도 좀 더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 아무튼 요거 이제 얘기 다시 이어서 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다 보니까 전혀 상상도 못했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정신과 약 먹으면 되게 멍해져요. 감정 기복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드는데 사람이 깡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멍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계속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뭔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감정 기복을 커버를 쳐주는 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도움이 되니까 약을 먹고 그러는 건데 나한테 게임이 일종의 정신과 약 같은 효과를 해주고 있었더라고. 제가 작년 동안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잘 안 느끼고 했었던 것들이 일단 뭐 와이프를 만나기도 했고 새벽 방송을 하면서부터 보통 사람들이 좀 감정적이고 센치해지는 새벽 시간대에 무조건 자거나 아니면 일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었고 더군다나 이제 쉬는 시간에 게임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약을 먹는 것 같은 효과들을 또 누리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최근에 패턴이 순간순간적으로 깨지면서 새벽에 깨있던 시기도 좀 생겼고 게임을 끊고 심지어 이제 그 시간에 듣는 게 음악이야? 저는 되게 극적인 음악을 더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심지어 음악은 감정을 고조시키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일찍 자고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랑 보내는 시간도 전에 비해서 조금 줄었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다다다다닥 맞아떨어지면서 벗어난 줄 알았던 우울감이라든가 무력감이라든가 이런 게 확 번지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이게. 음악이요? 저 보통 유메탈, 메탈포, 의외로 완전 팝, 대중적인 팝 그런 거 이제 조금씩 듣고 그럽니다. 맞아. 근데 이게 그동안 나는 우울증을 치료한 게 아니라 감정의 고저차를 강제로 이제 압축해서 줄여버린 그런 상태였던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꾹꾹 눌러놓고 있었는데 눌러놓고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분명히 그런 루틴을 유지하고 있던 작년 12월, 11월쯤부터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점점 이제 처지는 거야. 이게 뭐지? 왜지? 분명히 지금 유튜브는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고 함께 일하는 사람도 늘어났고 친구들도 생기고 그랬는데 심지어 나는 결혼해서 가정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우울해지는 거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랬던 거야. 애초에 어디 간 적이 없는데 새로 생긴 줄 알았던 거지.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진퇴양난이에요. 일은 계속 해야겠고 어쨌든 내 감정을 추스르긴 해야 됐고 근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쉴 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스스로의 방향성을 좀 잡아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맞아요. 적어도 이거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에 좀 더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편이에요. 뭐랄까요, 매일 우울감을 벗어나려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근데 제가 적어도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일을 계속하면서 그 안에서 최대한 나머지 일정들을 비우고 제 스스로를 유지하는 것,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일하면서 나아가는 이 파도 속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거.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포기를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취미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직업이 됐다는 얘기도 했지만 동시에 성취감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내 역할을 다 했구나. 오늘도 내 본분을 다 했고 내가 이만큼 더 해냈구나. 라는 것들이 하루라도 느껴지지 않으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얘기들을 해요. 상어가 평생의 염치인데요. 멈추면 죽는데 숨을 못 쉬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분명히 그럼에도 잠깐씩 멈춰서야 되는 순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나는 일을 배제한 내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예전에 어떤 설문조사 때문에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는 전화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은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진짜 죽기 전날까지 일하고 싶다. 은퇴 후라는 걸 상상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일하는 게 너무나도 재밌고 일하는 거 없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나 싶은데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은퇴를 원하던 사람들조차도 노인이 되고 나서 소일거리라도 하고 다니시잖아.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많으신 분들이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택시기사 하면서 좀 소일거리라도 하고, 그리고 자식들도 다 독립했으니까 손님들 태워가지고 같이 수다 떨고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평생 수영한다는 상호도 특정한 위치, 특정한 조건에 만족한다면 수영하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답니다. 아, 그래요? 맞아. 건물주가 1층에서 장사하는 그런 것들. 돈 없어서 택시기사 하는 비프리가 한심하다는 뜻인가요? 비프리가 돈이 없지 않을걸? 근데 이제 본인이 계속 생업 전선에 나가는 것에서 영감을 받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택시기사 한다고 인터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더불어가지고 그래 어쩌면은 직업 특성상 쉴라면 쉴 수도 있겠지만은 당장 책임지는 입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내가 하루 쉬어가지고 하루 일당이 줄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가는 부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매일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사회에서 일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일 안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저도 그러려고 하는데 사람님 보고 감에 대해서 저도 일할 수 있으면 일하는 게 좋나 싶긴 해요. 근데 그거는 항상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막상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걸? 사람이 쓰임새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를 느끼는 순간들이 좀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나는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생각해. 내가 그게 좀 극단적인 케이스인 거고. 그래서 약간 지금 균형을 잡으면서 괜히 쓸데없이 더 일 안 벌리고 일단은 제 중심을 잡는 것들, 오후 시간에 쉴 때는 확실하게 쉬는 버릇들을 좀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책을 읽든 아니면은 뭐 혼자서 시간을 보내든 좀 가다듬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일단 마음의 여유를 내려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하고 싶은 건 지금도 되게 많거든요. 연기학원도 다니고 싶고, 춤도 배우고 싶고, 가사도 써야 되고, 와이프랑 더 데이트도 많이 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러 다니고 싶고, 그래. 그런데 일단 나는 그런 심적인 자원을 확보한 다음에 정신병원부터 가는 게 먼저일 것 같다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이대로 이제 버티고 있으면 좀 큰일 날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난 번아웃보다도 일 안 했을 때 오는 허탈감이 좀 더 무서운 편이고 상담 좀 다니면서 좀 치료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는가.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 사람들이 정신병원을 안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인식이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정신병원 가야 되는 사람들은 정신병원 갈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 정신병원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정신병원 가야 된다는 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정신병원을 가야 되는데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이제 힘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내가 약간 이런 케이스야. 그래서 지금 이제 새해 되면은 바로 병원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아직까지도 안 가고 있거든. 근데 일단 내 마음이 내킬 수 있을 때까지 회복을 하는 게 좀 먼저인 것 같아. 맞아요. 마음을 돌봐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나는 그것만큼은 다행히도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 제 자신을 좀 돌보려고 할 생각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처럼 완전 슈퍼 집돌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 나가는 것 자체가 마음 먹고 나가야 돼. 왜냐면은 오후에 한 번 밖에 나갔다 오면은 하루가 삭제돼. 나가기 전에 이제 씻고 준비하고 나가서 일정 소화하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씻고 자리에 앉는 그 과정까지가 너무나도 힘들어. 요거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대단해. 그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나가기가 힘드니까 오히려 퀘스트 몰아서 하는 것들도 있고 병원에서 하는 말이 혼자 직접 찾아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라고 큰 결심했다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미 병원을 다녀본 적은 있었는데 다시 가려고 해도 솔직히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 좀 들였다가 가려고 합니다. 적어도 1, 2월 중에는 가기는 해야지. 그래도 그래야 이제 좀 관리를 하면서 할 테니까. 그리고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일을 잘 해놔야 내 주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니까. 모바일 상담? 글쎄 근데 나는 그 모바일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당연히 도움이 되고 제가 이렇게 랜선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상담해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이러나 저러나 비언어적인 것들까지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거라고 하면은.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까치산 호출벨이라고 시청자들 신청 받아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했었는데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게 제 집 앞으로 부르는데도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게 좀 체력적인 소모가 커가지고 하루가 날아가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방법을 틀은 게 지금 이런 온라인 상담 컨텐츠란 말이에요. 하다보다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데 제가 상담을 받는 거라고 하면 더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역으로 상담을 받으려고 이런 얘기를 했다기보다 공감을 좀 받아보고 싶었어. 나 같은 사람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느끼기만 하더라도 거기서 오는 위로가 되게 크기는 하니까. 근데 다행히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제 생각 보고서 놀라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이거 방송 자체가 어쩌면은 저를 좀 붙들어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래 근데 이거는 약간 저 스스로 항상 주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항상 이거를 약간 경계를 해야 돼. 내가 우울하고 이런 것들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방송으로 우울감들이나 이런 것들을 잠시 잊고 오히려 더 키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얼추 얘기했었는데 가수들이나 아니면은 프로레슬러 이런 사람들이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공황이 온 거를 그냥 그 경기장에서 오는 도파민과 흥분감으로 떼어버리고 무대에서 오는 도파민과 흥분감으로 떼어버리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기를 뛰든 아니면은 공연을 하든. 근데 그게 엄청 위험하다 그러더라고. 당장은 어떻게든 커버가 될 수 있는데 결국엔 더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자세한 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는데 나도 설마 그런 건 아닐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느끼고 있지. 지금 내가 일에서 오는 긴장감이라든가 도파민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런 게 오히려 나를 좀먹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좀 의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가지고 사실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수나 아니면은 공적으로 좀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이런 사람들이 공황 장애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그런 도파민으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얘기를 지난번에 삶의 늪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오늘 좀 더 짜임새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네요.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상담은 여전히 drocity8969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받고 있고요. 신청 언제든지 주세요. 그래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봬요.